단백질 공급이 가장 안 될 때가 언제일까요? 1월 중에 장마철 7월 중이죠. 그래서 여름에 번식이 안 좋은 이유도 꽃가루 때문에 그래요. 단백질 때문에 번식. 그래서 그것만 알아도 어느 정도만.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름벌을 개상으로 강군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경영 형태에 따라서 다르죠. 내가 어떤 경영 형태로 벌을 관리를 하고 키울 건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려지리 재치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강군 위주로 가야 되겠죠. 그지만 보통 우리는 가장 예민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올동벌을 강군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름벌도 강군으로 키우고 있어야 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름벌을 그렇게 개상으로 강군으로 가지고 있다 보면 때로는 관리가 힘들어요. 분봉성도 생기고 먹이도 많이 들어가고, 또 강군이 있다 보니까 도봉성도 강하고. 그래서 여름벌은 월동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로, 어느 정도로 약군이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말하는 약군이 아니고 매수에 맞게 개상벌로 관리가 아니라 단상벌로 한 5매 정도로 키우고 있으면 돼요. 가장 좋은 것이. 그래서 그 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관리해서 8월 중순부터 탄력을 받게 만드냐? 그래서 8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10월 초까지 7매, 8매 뿔로 만들어서 번식을 시켜서, 그 번식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사양관리법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을 더 예적 방법을 통해서 줘야 되는가? 맞춰줘야 되는가? 그것만 알면 충분히.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8월 말경 9월 초에 교묵은 늘 쪼개요. 그때는 3매벌로 쪼개요. 4매벌. 좋은 봉판 2장, 벌 붙어있는 책. 그 다음에 벌 좀 붙어있는 먹이장 2장, 양쪽으로. 그래서 교미만, 지금 제가 월등에 들어가는 벌 중에 9월 17일에 교미 마친, 9월 17일 교미를 맞춰가지고 그대로 3매벌로 월동 들어간 벌들이 있어요. 그대로. 한 보름 전인가 20일 전인가 수치를 불통해서 나무통으로 바꿔놨어요. 여러분은 어떤 벌도 수치를 불통으로 들 수 있으면 날라고 그러죠? 저는 수치를 불통으로 월동 안 나요. 나무통으로 바꿔놔요. 일부러. 네, 수치를 불통은 내가 마스터한 방법이 아니거든. 그건 습이 많이 받아서. 습이. 물론 습을 대비하는 방법들은 조금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무통이. 그래서 뭐 꼭 또 강군. 근데 그 관리에 있어서 사양법만 좀 알아라. 근데 7월 달에 가장 벌에 있어서 영양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이 화분이다. 단백질이다. 왜 화분은 비가 자주 오면 채취할 수 없잖아. 꽃을 휘쳐버리잖아요. 꿀은 어느 정도 조금씩 유입이 될 수는 있잖아요. 조금씩. 근데 대부분 꿀은 통꽃에서 꿀이 들어오고, 꽃이 벌어져 있는 데에서는 화분이 들어오고 꿀이 안 나고. 그러면 장마철에 화분을 가져오는 꽃은 대부분 활짝 열려져 있는데 씻혀지니까. 그래서 가장 심각한 것이 화분이에요. 단백질. 그래서
여름철에 적당한 시기에.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 최소한 강군으로 갖고 있으면 엄청나게 무거이 대줘야 되잖아. 감당이 안 돼. 더 화분은 더 그래. 탄산물보다는. 화분은 감당이 안 돼. 그 세력이냐. 그래서 아예 그거를 쪼개면서 여왕도 겸유시키고 또는 분봉설도 없고 한 번 뭐 한 5m짜리로 6m짜리로 키우고 있으면 자동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체험만 주면 한 달이 돼도 40일이 돼도 50일이 돼도 볼 필요가 없어. 열을 볼 필요가 없어. 그리고 그때그때 혹시라도 여왕은 종종 통 앞에 다니면서 죽은 시체 없으면 여왕이 있는 거예요. 물론 대양봉가들은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군수 대비 떨어져 나갈 거예요. 어느 정도 계산해요. 왜? 안 보니까 문제가 생긴 놈이 생겨.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님? 100% 그걸 다. 어떤 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름에 알벌한테도 한 10% 봉장을 자주 안 들린 봉장 1, 2, 3봉장이 있다라면 3봉장은 거의 못 가. 관리가 그까지 미치지 못해. 주 봉장은 항상 관리해야지. 매일 드나들지만 대접 잘 받지. 얘들은 호텔급이지. 근데 이 3봉장은 좀 소홀해. 그런 데는 벌이 말벌님한테 10%는 바친다는 항상 계산이 있어. 100% 그걸 그냥 억지로 그냥 신경 쓰고 가려다 힘들어요. 그래서 강구는 신경을 많이 쓰고 먹이도 많이 들어가지만 7월, 8월 달에 7월 달에는 그냥 쪼개서 갖고 있다가 또 한 마리 여왕이 번식하는 양하고 2마리로 번식하고 있다가 월등히 합치든지 또는 너무너무 여름 강군하는데 오매면요 월동들 오매 들어가면 강군이요. 다음 해에 꿀 뜨는데 아무 지장 없이 자력으로 계상 올라갈 수 있고 조금만 관리만 한다라면 그래서 이제 누가 관리하냐에 따라서도 종종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저를 분양을 많이 하는데 저희 집에서 가져갈 때는 벌이 좋아. 우리 집은 그런 벌 다 팔려버리고 없어. 다 그보다 약분들이야. 근데 그 집에 가져가서는 그 집은 아직도 계산도 안 올라가고 있대요. 우리 집에 있으면 우리 집은 그보다 모든 거 다 계산 올라갔는데 뭐 때문에 그래요? 관리 능력이. 그만큼 관리란 것이 사양이란 것이 그러니까 관리란 것이 사양의 개념인데 사양에 필요한 그때 필요한 것은 적기에 어떻게 맞춰주느냐 그게 사양이거든. 그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화분은 특별히 여름철에 고갈될 위험성이 많고 벌에게 있어서 가장 영양소들이 공급되지 못한 부분이 많고 화분 속에 강물, 미네랄 그런 영양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여름철에는 화분떡뿐 아니라 비타민도 주고 영양요소도 타서 주고 소금도 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름철에는. 어린 벌이 성장하는데 그 필요한 것이 0.1g이라는데 여기 사진에 보면 이 정도가 10g이에요. 1g. 적지요? 1g. 0.1g을 저 전자지울로 달라니까 그 어렵대요. 안 맞춰지더라고. 그래 모르겠다. 1g을 맞추자. 저게 1g 양이에요. 보여요? 네. 저게 10마리분이에요. 10마리가 먹고 자라는 양이에요. 1년에 연중 벌통 내에 20만 마리가
살면서 죽고 또 계속적으로 돌아가는데 약 20kg가 필요하다 그래요. 20kg. 20만 마리가 존재했을 때 죽고 살고 했는 양이 20만 마리가 됐대. 20kg. 예. 근데 우리가 벌이 1년에 한 통에서 화분을 수집하는 양이 약 20만 마리가 1년 총 자기들이 먹고 하는 양을 수집하는 양이 약 30kg라 그래요. 근데 자기들이 약 20kg 먹어 치우고 그러면 여유가 10kg 있죠. 그때 오바되고 남은 양들을 채취한 것이 화분 채취예요. 네. 더 가져올 수도 있고 하는데 너무 많이 채니까 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그 시기에 채취한 것이 화분 채취고 약 10kg는 채취할 수 있는데 인접 방법으로 절대로 모르겠어요. 4월 달에부터 제가 해보고 싶은 것이 하나가 그거예요. 꿀보다 화분만 채취하러 전국을 돌아다녀 볼까 이동하면서.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뭐 양봉장 이동이 쉽지가 않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양봉장 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이동하면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양봉농가가 신고했을 때에 등록이 안 되면 떠나야 돼요. 벌금도 물어야 돼요. 골치 아픕니다. 앞으로는 양봉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해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어. 꿀은 이동해가면서 채취를 하잖아요. 화분은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 그러면 화분은 남부지방에 4월달부터 차곡차곡 채취해가면서 제가 평택인데 평택에서 노지에서 20약 23일경이면 끝나 화분이. 근데 충북 진천에 봉장이 있어요. 충북 진천에는 25일경부터 9월 5일경이 화분이야. 거기 가서 채취하고 다시 나와서 아카시아를 뜨고 그랬는데 그래서 한때는 화분값이 좋았거든. 없어서 못 팔았거든요. 없어서. 그래서 화분도 꿀처럼 이동해가면서 화분만. 그래서 남부지방에서 4월달부터 쭉 떠가면서 강원도 가서 5월 말경에 맞춰서 7월달까지 앉아서 잡화꿀 뜨고 그런 시스템도 참 좋아요. 화분만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된다면. 그러면 벌은 화분이 들어온 뒤는 벌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화분이 들어오면 꽃이 있다라는 거잖아. 근데 꽃은 뭐 화분만 들어온 꽃이 있나요? 하밀도 돼 꿀이 들어오는 미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되는 화분이 잘 들어오면 꿀이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생산은 화분이고 꿀은 부 생산이고. 여러분도 한번 꿀 꺼보세요. 근데 좋은 점은 뭐냐? 꿀 생산 이동은 쟁탈전이 벌어져. 자리 싸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동하는 거가. 근데 화분은 이동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자리가 용이해. 어디든 앉을 수 있어. 나는 화분 끝나면 간다. 그런 점들도 하나의 양봉 경영의 한 방향으로 경영 형태에 대해서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참 좋은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아직도 올해는 누구를 막론하고 좀 규모가 있는 분들은 화분 우리도 많이 못 팔고 있어요. 화분 좀 먹으십시오. 화분 간절해도 좋답니다. 어떤 분이 화분을 먹고 간절히 뚝딱 나섰대요. 그래서 20kg 정도는 먹고 한 10kg 여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너무 또 가다 채취해 버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분은 가을에도 채취를 많이 해요. 근데 올해는 가을에 화분 채취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올해는 곡성에 했던 분 유명한 분 있어요. 김천에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꼭 가을 화분을 채취했어요. 그 가을 화분 채취하면 사이트에 올라왔어요. 사진 찍어서. 올해는 없었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올해
가을에 화분 다리에 뭉쳐 들어오는 것이 상태가 어땠다고요? 좁쌀만 했어요. 개운하지 못해서 가져왔어요. 네. 그만큼 벌이 존재하기가 살아나간 환경이 안 좋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분을 먹어야지 왕무가 생산이 되고 또 밀랍이 분비가 되고, 그래서 화분을 많이 먹은 어린벌이 많은 통에 밀랍 생산이 잘 돼요. 너무 많이 돼가지고 바닥에 유리알처럼 떨어져 있는 것이 그 밀랍이거든요. 네, 바닥에. 초보 시절에는 그걸 몰라가지고 바닥에 유리알처럼 깨진 유리조각처럼 밀랍이 떨어져 있는 것이 이게 뭔고 왜 이런 거고 보면은 아주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화분이 그만큼 먹어야 벌들이 번식이 되어지고 부족할 때는 바로 영양실조로, 우리가 말하는 쉽게 영양실조로,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서 벌이 제대로 번식을 할 수 없다. 건강한 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도 그 가을에 화분을 못 먹으면 내년에 봄벌에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가을에는 무조건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가을 어린 벌들은 겨울에 살아줘야 할 벌들에게는 충분한 화분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예. 네. 뭐 육미기에는 뭐 부족 현상이 없고 얼동 직전이나 이른 봄에 화분 부족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인적 방법으로 항상 주는 것이고, 또 여름철에 장마로 인해서 꽃가루 부족 현상이 나기 때문에 여름철에도 주는 것이고, 이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봄에도 개상 올라가기 직전까지 4-5kg 정도의 화분이 필요한 것이고, 또 화분을 우리가 보통 벌이 건강하다, 건강 상태를 가장 쉽게 판단하는 건 뭘 보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자기 봉장에 안에서 잘 번식하는 걸 보고 아 벌통 안 뜨더라고 그러면. 잘 건강거리는 거. 사람이고 동물이고 똥 싸는 거 보면 알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똥 싸는 거 보고. 벌이 똥 싸야 안 싸요? 싸요. 잘 싸야 돼. 근데 물똥 그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물론 스트레스성도 있고 바이러스 계통도 있고 하지만 소화불량도 있고 또는 영양실조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싸야 돼. 그게 건강한 벌이야. 그래서 여러분 봉장에 차를 대놓고 있을 때에 아주 가루떡처럼 곱게 쭉쭉 떨어진 거 보면 기분이 좋은데, 그와 반대로 물똥을 싸는 거 보면 우리 벌통 내부에 뭔가 모르게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점검이 들어가야 돼요. 똥 싸는 것부터 보고. 그거 뭐 차 대놓으면 다 알잖아요. 봄에는 그냥 오타기에 그냥 비닐만 한 장 더 이렇게 남겨놔도 비닐에 싼 거 보면 다 보여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눈여겨봐서 항상. 그래서 또 모르면은 그때그때 우리 벌들이 똥 싸는 거 보니까 기분이 안 좋습니다. 물똥만 쌉니다. 왜 그럴까요? 하고 물으나 보든지 가장 쉽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번식도 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화분떡과 물 공급. 우리는 보통 그냥 월동 깨웠을 때에 벌 양에 따라서 몇 장벌에 따라서 화분도 한 덩어리 주는 통 있고 두 덩어리 주는 통 있고 저렇게 화분 두 덩어리 주고 꼭 그 교육할 때 보면 사람들이 그냥
뺑 불려가지고 벌들이 기가지고 가지고 한 마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쏘지도 않고. 현장에서 들여다보는 장면인데 화분떡과 물 공급도 수평사양기를 씁니다. 저는 수평사양기. 수평사양기의 장점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각 사양기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수평사양기를 고집합니다. 우리 집도 사양기가 있다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양기가 몇 종류가 있는지 몰라요. 안 쓰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지금까지 약 한 10여 년 가까이 저 사양기만 고집하고 씁니다. 힘들어요, 쓰기가요. 이거는 이제 돈벌게 키워놓고 마지막 때 이제 계산 올라가기 직전에 벌들 8장인가? 이거 옛날 거요. 지금은 저렇게 안 키우고 8장까지 안 키웁니다. 7장. 7장만 키워서 개상이 바로 올라갑니다. 여름철에도 화분떡을 공급해야 된다. 아까도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여름철에는 장마로 인해서 화분을 가져오는 조건이 환경이 안 맞기 때문에 화분이 또 덜 들어오기 때문에 육아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여름에는 제가 생각하는 여름에는 한 2덩어리 2kg 정도면은 좋지 않을까. 왜냐? 처음에 말하는 사양이라는 것은 자연에서 충분히 벌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불구하고 자연의 환경이 그거 해결할 수 없는 기후가 됐을 때에 환경이 됐을 때에 거기에 봐가면서 인적 방법으로 조금 추가해 주는 것이 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전혀 안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여름에도 들어와요. 많아요.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에는 한 2kg 2덩어리 정도는 먹이면 참 좋다. 가을에는 더 많이 먹여야 돼. 여름에는 겨우 그냥 존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너무 여름벌을 잘 키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문제는 이제 착봉에 있지만 어떤 분은 여름벌을 시원하게 키워야 된다라고 장수만 많이 넣으면 시원한 줄 알아요. 장수. 벌은 장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장수 생각하면 안 돼요. 몇 장벌이냐? 초보자는 장수를 많이 넣고 몇 장벌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전문가 가서 보면 아니 2장벌도 안 되는데 6장을 넣어놨어. 그거 시원한 줄 알아요? 시원하지 못해. 벌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줘요. 관리 능력이 안 돼. 6장 범위를. 그러니까 벌이 안 되는 거죠. 봄에도 어떤 분은 밑에 3회 정도 5회 정도도 안 되는데 밑에 5회 넣고 위에 8장 소초 다 넣어놓고 계산 올려놨어요. 그리고 꿀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많습니다. 여러분 장수에 연연하면 안 돼요. 착봉에 연연하셔야 돼요. 착봉. 착봉이 얼마나 좋아야 되나. 여름철에도 항상 적당한 인적 공급이 필요하다. 이유는 자연에서 해결할 수 없는 환경이다. 장마로 인해서. 또 물론 봉장 선정에서 달려있지만 자기 봉장 뒤에 사계절 내내 어떤 미련들이 존재하고 있는가에 따라도 달라요. 그러면 분명히 고인들이 자기 봉장 주변에 그래도 여름에도 뭐 들깨라든지 뭐 이런 뭐 이런 작물을 많이 재배하고 참깨 재배하고 있다든지 하면 옥수수, 참깨 이런 것들 많은 도움이 되죠. 꿀도 도움이 되고 화분도 도움이 되고. 근데 자기 지역에는 어떤 지역에 가보니까 9월달에 제가 교육 갔는데 그 지역은 들깨도 하나도 안 심는데요. 들깨 꿀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인위적 방법인 사양이 잘 들어가야 되죠. 자연에서 안 들어오니까 들어올 시기에. 그래서 자기 주변에 밀어내고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파괴돼야 돼. 본인들이. 그래야지
무엇을 공급할 건가 시기별로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름철에는 이런 그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질병과 바로 연결이 돼요. 질병과. 물론 이제 내부 내에 벌 양과 소비 그 조건이 안 맞아서 질병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뭐 느슨하게 키운다고 해서 소비만 많이 넣어놓고 화분 줘보십시오. 못 먹어요. 관리 능력이 안 되니까 여왕이 산란을 해도 그걸 못 키우잖아. 일본이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 그 화분 안 먹어요. 착복이 좋으면 두장불도 석장불도 잘 먹는데, 이건 우리 여름철에 이제 분봉분 만들어서 관리하는 모습들인데, 거의 분봉분들은 저희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나무통에서 하는 것이 있고 수출풀통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교미만 딱 끝나면 그 분봉분이 교미군들이 5월이 됐든 6월이 됐든 화분을 바로 투여합니다. 안 줘도 되지요. 5월달에 천지가 꽃인데, 그죠? 안 줘도 돼요. 그지만 저는 줘요. 주는 것과 안 주는 것은 실험을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돼요. 훨씬 봉판이 좋고 산란을, 여왕이 교미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산란 능력은 무궁무진하잖아요. 막 산란하려고 해요. 산란하면 부화가 된 충을 영양분을 공급돼서 젖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연에서 가져와서 해결하려니까 힘들어.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안에 화분이 있어. 재비를 생산할 수 있는 영양분이 안에가 있단 말이에요. 훨씬 좋아요. 그래서 딱 2덩어리 먹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통은. 넉 장으로 해놨다. 넉 장 봉판이 다 돼. 2덩어리 먹으면. 그러면 그냥 뭐 1장씩 2장씩만 치러놔도 어떤 들어갈 수 있는 가을벌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근데 자연에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그 통 내부 구조가 자연에서 우리 벌통 내부 순환에 필요한 영양분을 이 무리들이 자연에서 갖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자연에는 많이 있는데 갖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통 안에 준다고 말이에요. 그게 화분 공급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돈 많네. 돈 없어. 미쳤다 그래요. 아니요. 벌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물론 바깥에 있다고요. 가져올 수 있는, 생산될 수 있는 밀은 있어. 근데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왜냐? 안에 내부 벌의 형태가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조금씩 밖에 안 돼.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차원이 좀 달라. 안 줘도 되죠? 그죠? 왜 줘, 5월달에? 안 줘도 돼. 그래서 항상 화분떡은 비치하고 있어요. 가을철에도 화분떡, 이거는 뭐 이 눈이 이야기한 거고, 9월 초순부터 백로 때 이제 백로부터 초서 무렵까지 출방한 벌들이 보통 겨울벌로 그 월동에 들어가는데, 그 벌들이 건강한 벌로 영양 공급이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화분이 많이 들어가야 줘야 된다. 단백질이. 그렇지만 항상 그 절기에 어떤 자연적인 어떤 기후가 받쳐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족한 현상, 올해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잘 준 사람은 벌 좋아요 다. 근데 안 준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안 준 사람들은 벌이 안 좋아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혼자 욕심을 다 내고 아까 말한 대로 꿀 한 마리를 떴는데 한 마리 다 먹으려니까 2대 값은 돌려줘야 된대, 벌에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그래요. 2대 값은 벌에게 돌려줘라. 벌에게. 벌 사육의 필수 요소.
이처럼 벌을 사용하면서 때로는 탄수화물, 설탕, 탄수화물은 설탕이죠. 단백질, 꽃가루, 번식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인데 양봉인들이 너무나도 자연에만 의존하는 것이 문제다. 네, 전혀 그 시기별로 절기별로 부족한 현상들을 느끼지 못해.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이런 문제가 결여된다. 그래서 잘 그때그때 파악해서 또 그 해에 근데 우리가 그래요. 항상 예년에 키워왔던 버릇대로 해요. 그의 기후가 어쨌든 간에 근데 그것보다는 올해는 악조건이다. 어떤 면에서든지 꿀도 안 나고 화분도 가져오는데도 악조건이고 벌들이 그래서 화분 가져온 거 보니까 예년하고 다르고 빨리 캐치해서 이럴 때는 인위적 방법이 많이 들어가야 돼. 탄수화물, 단백질, 화분 조밀장이 제 정도는 돼야 되죠. 너무 한 거예요 저는. 저건 파먹느라도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봄에는 저런 조밀장이 소비 안에 꽉 차면 절대로 벌 좋게 못 키워요. 다 나를 쳐다보는데 왜? 봄벌이 겨울에 깨어난 벌들이 먹이를 많이 못 먹어요. 왜 그럴까? 늙은 벌들이야. 젊은 벌이 아니잖아. 생산적인 벌이 아니고 먹이도 많이 못 먹어. 저거 파먹어 가면서 청소해 가면서 저 빈 자리에다가 살라놓으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어. 그래서 봄에는 어떤 걸 깨우고 소비 배열이 중요해요. 어떤 걸 깨우고 육아끝 내에는 절대로 저런 봉장이 들어가 저 밑장이 들어가면 안 돼. 화분 자동 사양인데 수평 사양기의 장점 수평 사양기의 장점 소비 봄에 또 가을에 9월달을 말하는 겁니다. 봄에 2월달부터 3월달까지 가을에는 8월 말 중순경부터 9월달 10월달까지 항상 자동 사양기가 소비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바닥이나 소비 옆에 수직 사양기가 아니라 수평 사양기. 대신 여름에는 바닥에 내려가요. 바닥에. 왜? 저거 있음으로 해서 여름에는 대포에 밀랍을 많이 붙이기 때문에. 그럼 얘 좋냐? 밑에서 항상 뜨거운 열기는 위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